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언젠가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조기 이전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그 취지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30조 5에서 이렇게 창업자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과세를 그 특례세율로 해서 혜택을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5억까지 자녀가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그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그런 사고관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고관리 요건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음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세금을 절세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는지, 이 규정이 일반인들이 선호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을 쓰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일단 18세 이상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되는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을 이제 증여를 받아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제 현금이죠. 일반적으로 현금, 예금.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까지, 그리고 2016년 이후 이제 창업을 한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고용 조건으로 이렇게 창업한 것은 50억 원 한도로 증여받은 경우에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창업자금을 그러면 하나는 30억까지 10명 이상 고용을 조건으로 창업했다. 그러면 이제 이 50억까지 한도로 해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업자금을 30억이나 50억 그 미만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는 동일한 창업자금이라고 그러면 30억이나 50억 미만으로 받았을 때는 2회 이상 증여를 받거나 부로부터 받거나 모로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살펴보시면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청 요건이 있는데요. 과세표제 신고 기한 내에 창업자금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자금 특례 신고를. 창업자금 특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금 특례 신고를 반드시, 이건 필수 서류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자금 사용 명세 및 고용 명세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0.3%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특례, 이걸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과세 특례. 왜 일반인들이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을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증여세 과세 가격에서 5억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5억을 받으면 5억을 공제해 주니까 세금이 없지요. 당장 세금은 없어요. 당장 세금은 없지만 상속 재산에 가산할 때는 10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사전 증여재산으로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일반 상속이 개시됐다. 일반 상속이 개시됐다. 여기가 이제 일반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은 다 합산하고 10년 전에 증여한 부분은 상속세 과세할 때 합산을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창업자금에 대한 이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그 뭐 30년 전에 창업자금을 줬건 간에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창업자금은. 그리고 창업자금 외에 다른 뭐 재산과 합산 과세는 안 하지만 이 상속이 계실 때는 이렇게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정부에서는 자녀에게 부를 조기 이전시켜 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혜택이 10년 경과가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이 규정은 1년에 국세청 통계 요람을 살펴보면 1년에 전 국민 사이에서 20명 아니면 30명밖에 이용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규정은. 그리고 이제 뭐 사후 관리가 있는데 뭐 정해진 기간에 창업을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이 창업도 해당 업종이 있어요. 창업 업종. 그 중소 제조 중소기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뭐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자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그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뭐 특수 업종 여기에 딱 맞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을 안 하거나 10년 이내에 뭐 창업에 해당되는 사업 용도 외에 사용을 하거나 부득이한 이유 없이 휴폐업을 한 경우라든가 그 창업을 10명 이상 고용하기로 창업을 해놓고 10명 이상 고용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30억 초과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그 일반 증여세율로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징을 사후관리 위반으로 해서 추징을 할 때는 이자 상당 가산액도 같이 추징을 하는 거예요. 일반 증여로 증여세도 추징을 하면서 이자 상당 가산액도 같이 합쳐서 추징을 하는 거예요. 이자 상당 가산액은 어떻게 추징을 하느냐 그러면 추징할 증여세액에다가 곱하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일까지 그 일수에다가 10만 분의 25를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A라 그러면 이걸 이자 상당 뭐 가산액으로 그 증여세와 같이 추징할 증여세와 같이 합쳐서 추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요건과 또 핸디캡이 뭐냐고 그러면 여기 뭐 언제 증여했는지 그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합산 과세되는 이런 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 선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규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녀에게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이렇게 부를 조기에 이전시켜 주라고 했는데 이걸 과연 일반인들이 많이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자녀들이 사업을 해서 뭐 이 사업이라는 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다가 뭐 10년 하다가 망했다. 그래도 상속재산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신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해서 10억을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자녀가 20억, 30억 이렇게 50억 재산을 이렇게 많이 형성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게 마중물이라든가, 물론 큰 금액입니다만은 기초 자금을 투자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녀가 그걸 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접는다든가, 이럴 때는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호불호를 이렇게 쉽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고 싶다, 그럼 확실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자녀가 확실하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가 부를 축적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해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받고 또 자녀의 부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